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스마트 오더 앱을 통해 주류 구입 많이 하시나요? 꽤 오랜 기간 이런 앱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징글징글하지만 그래도 가끔 사용하면 편리하긴 해요. 얼마 전 GS25가 카카오톡과 함께 주류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주류는 대리 수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나 주류 스마트 오더 선물하기가 올해 바뀐 지침에 따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 오더가 처음 허용됐을 때 전통주를 제외하고 배달이 불가하며 주류를 주문한 이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접근성에 제한을 뒀었죠. 주류 통신 판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30일에 개정한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15호에 의하면 개인이 주류를 구입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 의뢰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로 정의했습니다. 규정이 완화된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는 수십 곳에 달하지만 전 세계 와인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는 10여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세계의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신세계의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죠. 흔히 구세계라고 하면 유럽을 말하고 신세계는 아메리카 대륙과 남반구 국가를 의미합니다. 사실 구세계니 신세계니 하는 말이 다소 올드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와인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세계 와인 지역은 현대 와인 생산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이들은 규칙을 만들었으며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와인, 포도, 와인메이커 및 전통을 수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와 같은 전 세계에 널리 재배되는 대표 품종의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보르도, 샴페인 등에서 생산되는 블렌드 규칙은 전 세계가 따르고 있죠. 또한 와인의 품질을 보증하는 최초의 현대적인 와인법인 AOC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와인 생산지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와인 양조 역사를 자랑하는 구세계는 현재도 여전히 양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품질 또한 두말하면 산소리죠. 쌀쌀한 기후에 가파른 경사지와 돌투성이 토양 등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와인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와인의 품질 향상에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 옛날 보통의 농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세의 와인 역사를 이어온 수도회의 사제들에게는 당연하며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세계가 전통과 규칙을 만들었다면 신세계는 그 규칙을 배우고 그 전통을 빌려 자신만의 와인 역사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는 대개 유럽에 의한 식민지화와 함께 일어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재미있게도 유럽에서 존재감 없던 품종이 신세계로 넘어와 대표 품종이 되기도 했죠. 아르헨티나의 말백, 칠레의 까르메네르, 호주의 슈라즈 등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현대적 감성을 내세워
이제 신세계의 와인 품질에 대한 명성은 구세계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지로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다른 신세계 국가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세계와 신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신세계 와인은 보다 친절합니다. 아무런 지식과 정보 없이 와인을 사러 갔을 때 신세계 와인은 레이블만 봐도 와인 스타일이 얼추 연상이 됩니다. 포도 품종과 지역이 친절히 명시되어 있고 백레이블에 생산자 소개 및 그 지역의 기후 및 양조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구세계 와인은 보르도, 리안티, 리오아 등 일반적으로 와인 생산 지역 자체의 이름이 와인 스타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까막눈이 되어 와인 선택이 힘듭니다. 그리고 구세계는 와인 생산에 대한 전통과 규정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포도 품종과 품질, 수확 방법, 최소 알코올 함량, 숙성 기간 및 방법 등 까다로운 통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신세계는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규칙이 없죠. 실험적이고 기술 지향적인 신세계는 자유로운 와인 생산을 위해 규제하는 법률이 적습니다. 와인 스타일에서의 차이는 어떨까요? 똑같은 품종을 사용해도 아래와 같이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와인이 탄생하는데요. 이는 포도원의 주위 환경과 추구하는 와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양조 과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의 차이에 비롯됩니다. 구세계의 와인 생산지는 대개 더 서늘하고 구름이 많습니다. 그 결과 포도는 전반적으로 숙성도가 낮은 편이죠. 와인은 비교적 가볍고 과일 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당도가 낮고 산도는 높은 편입니다. 반면 신세계에서는 햇빛이 풍부하고 따뜻하며 건조한 기후를 지니기에 포도가 완숙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와인 스타일은 더 묵직하고 잘 익은 달큰한 과실향이 풍부하며 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오크를 사용할 경우 그 풍미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또한 구세계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온 전통을 따르며 지역 특유의 요리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스타일의 신세계에서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누구나 첫 모금부터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기분 좋은 맛과 와인 비평가의 취향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언제나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고 상황은 늘 변하기에 구세계와 신세계의 뚜렷한 차이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구세계와 신세계 지역 모두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여 포도가 충분히 숙성되면서 구대륙 와인은 높은 알코올과 묵직한 바디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신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좋은 산도를 가진 더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세계의 포도밭이 점점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는 추세에 이러한 원인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